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뉴스는 유병헌 체포 관련 소식입니다. 세 가지 소식을 한꺼번에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5일 전후로 했던 전남 순천에서 유병헌과 그 검찰, 경찰 수사팀의 추격전 관련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유병헌의 그림자무사, 가게무샤 일본어, 그림자무사를 뜻하는 일본어인데 가게무샤도 등장을 했다는 그런 소식. 그리고 또 다시 안성에 있는 금수원이 뉴스의 중심에 떠오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25일에 전남 순천의 검경 수사팀이 급습을 했잖아요. 근데 그 시간대별로 보더라도 여러 매체에서 이거를 보도를 하다 보니까 각각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수사 내용 혼선이 생기고 있는데 강보들 기자가 시간대별로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별장의 급습함 시간도 오전인지 오후인지 언론 매체마다 다르게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 채널A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5일 오전 1시에 지금 보시는 CG를 보시면서 보면요.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검찰은 당초 유병헌이 굉장히 올해 늦게까지 17일까지 금수원에 있다고 얘기했지만 5월 3일에 이미 금수원을 떠나서 이미 2주 전에 금수원을 떠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5월 4일쯤에는 이미 순천 쪽에 머물렀던 것으로 다시 확인되고 있고요. 예. 네, 그렇지만 금수원 측에서는 18일날 금수원 공개를 하면서 약간 언론이라든지 검찰의 혼란을 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순천에 있는 별장과 그 구원파 신도가 운영하는 식당의 검거팀이 급습한 건 25일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검거에 실패했었는데요. 네. 다음 CG 보시면요. 이날 25일에 채널A 취재팀도 현장에 가가지고 검경의 그 추적 경로를 전부 다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25일 상황이 다시 이제 또 궁금해지는데. 네, 25일 새벽 1시쯤 그 구원파 신도인 변모 씨 부부가 운영하는 염소탕 식당에 검거팀이 급습했습니다. 네. 당시 그 변 씨 부부와 그 외 측근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저항하는 통에 그 검거팀이 약 40분간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네. 이외에 새벽 3시쯤 그 식당에서 한 300m 떨어진 숲속의 추억이라는 별장에 다시 또 검거팀이 급습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32살 신모 여성이 유병헌 씨의 비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것처럼 30분간 영어로 이렇게 그 검거팀과 상대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병헌은 탈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몇 시간 지나고 나서 오전 8시 16분에는 전주에서 유병헌 씨 도피에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UEF 소나타가 발견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순천에서 전주까지는 차로 한 2시간 정도가 걸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미 검찰과 경찰의 체포조가 순천의 은신처를 덮쳤을 때 덮치고 난 다음에 한 5시간 정도 전에 이미 이후죠. 네. 이후에 유이 떠났다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 대한 수배가 경찰에 알려진 게 26일이기 때문에 그 5시간 동안 이동을 하면서 어떤 검문이라든지 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유히 빠져나가서 전주에 도착할 수 있었고요. 전주에 그 소나타 차량을 버리고 현재 관련자들이 도주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안성 금수원 그 구원파의 수련 시설이 있는 안성 금수원 앞에서 구원파 신도들이 기자회견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기자회견이 시작되는 대로 영상을 연결을 해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은 이 동선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25일 오전 8시 16분에 전주에 있는 한 장례식장에서 UEF 소나타가 발견이 됐잖아요. 유병헌 씨 도주에 이용됐던 차량으로 이제 추정이 됐고, 그래서 그 검찰이 수배까지 내려졌는데, 네, 맞습니다. 그 UEF 소나타를 전주지검에서 견인을 해서 아주 강도 높은 감식을 했잖아요. 네. 지문도 채취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소지품들 전부 다 일일이 체크를 했는데 그래서 뭐가 발견이 됐습니까? 아직 정밀 감식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확인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유병헌 씨의 지문이 이 차량에서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유병헌 씨가 이 차에 애초에 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지문을 모두 없앴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네요. 하나는 탔는데 지문을 내리기 전에
지우고 내렸을 가능성, 네. 그리고 차를 엉뚱한 장소에 갖다 놔서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할 가능성. 예, 맞습니다. 그 외에도 커다란 등산 배낭, 예. 쇼핑백 등이 발견됐는데요. 그 안에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 유병헌 씨와 어떤 관련이 있는 물건들인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당시 그 소나타 차량에서 생수병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그 생수병도 뭔가 좀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생수병, 그 생수의 이름이 워터인 워터인데요. 이게 구원파 관련 계열사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유병헌 씨가 이제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순천의 그 별장 인근에서도 많이 발견됐던 생수입니다. 지금 저희 채널A 취재기자가 전주지검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UEF 소나타가 전주지검 안쪽으로 견인됐을 때 네. 그 차량 내부를 찍은 영상이거든요. 예, 지금 보시는 건 별장 인근에 버려져 있는 그 생수병의 모습이고요. 같은 생수병이네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 도주하면서까지 좀 특별한 종류의 생수를 가지고 다니면서 마셨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지금 보시는 건 금수원 내부에 있는 별장에 있었던 생수고요. 이것의 이름은 뉴글라세로 역시 구원파 측에서 자, 만들었습니다. 지금 안성 금수원에서 기자회견 시작하는데 먼저 그 기자회견을 지켜보시겠습니다. 6월 2일부터 90일간 세월호 사고 관련 국정조사가 실시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야 간의 진통 끝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업무보고 대상에 채택이 되었고 언론에서는 김기춘 실장이 사실상 국정조사 대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계획서 내용을 자세히 풀어놓은 보도에 따르면 증인이 아닌 기관장으로 국정조사에 나오게 될 경우 거짓말을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국정조사 기간 동안 김기춘 실장이 경질되거나 사퇴할 경우 더 이상 김기춘 실장은 기관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의 대상은 단순히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라 꼭 김기춘 비서실장이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저희는 알고 싶습니다. 왜 검찰은 김기춘 비서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라는 현수막을 내리라고 했는지 또 그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는지 이는 세월호 사고와 김기춘 실장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더욱 의심케 합니다. 세월호 사고의 진상이 숨김없이 밝혀지길 바라는 유가족의 바람과 함께 저희 10만 성도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무엇인지 적확하게 밝혀지기를 기도합니다. 부디 김기춘 비서실장님이 최소한 국정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서 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국정조사를 받기 전에 비서실장에서 물러나게 되어 세월호와 연관되었다는 꼬리표를 끝내 떼지 못하실까 염려됩니다.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국정조사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길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김기춘 비서실장님,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사고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조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버텨주십시오. 2014년 6월 1일 구원파 평신도 복음선교회 임시대변인 이태종. 얼마 전 교체된 구원파 대변인이죠. 이태존 대변인이 방금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가지고 한 내용을 보면, 자, 첫 번째,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조가 끝날 때까지 제발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와서 명명백백히 사고의 원인을 밝혀달라라고 이런 요구를 했는데, 그 전부터 사실 어떤 일각에서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김기춘 실장을 자꾸 물고 늘어가는 게 생뚱맞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구원파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까지 저렇게 김기춘 실장을 이렇게 물고 들어가려고 하는 배경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궁금한데 일단은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과거 1992년에 이제 네. 오대양 사건 관련해서 네, 그렇죠. 수사를 했을 때 네.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네. 오대양 사건과 구원파가 또 유병헌 회장이 직접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꼭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당신은 알고 있지 않냐. 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김기춘 실장을 압박하면서 좀 정치적으로도 네. 이용한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김기춘 실장을 이렇게 정밀 타격함으로써 네. 다시 한번 또 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도 있고요. 오늘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유병헌 전 회장이 이렇게 도주하면서 그 도주에 도움을 줬던 구원파의 전현직 신도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구속되고 그러는 과정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할 줄 알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목은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약점은 거론하지 않으면서 예. 결국은 김기춘 비서실장 공격하면서 어떤 그런 다른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덮어보려는, 그리고 굉장히 메시지를 정치적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또 한 번 느낍니다. 예. 그리고 국정조사에 이제 김기춘 실장을 증인으로 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여야에서 계속 공방을 벌였던 부분이거든요. 네. 야당에서는 계속 김기춘이라는 이름을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며칠간의 진토 끝에 합의 끝에 네. 기관의 장이 보고하는 걸로 해서 사실상 김기춘 예. 그 비서실장이 출석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만약에 이제 김 실장이 사퇴하고 나면은 네. 국정조사에 그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까지도 다 분석을 하고 네. 지금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정치적 함의까지 많이 스터디를 공부를 해서 예. 이런 또 기자회견을 좀 준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금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그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간단히 정리를 했고요. 금손 앞 상황도 지금 기자회견 못지않게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금손 앞 상황은 조금 뒤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고, 다시 도주 행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5일 날 아침 8시에 전주에 있는 한 장례식장에서 UEF 소나타가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서 두 사람이 내렸죠. 그 두 사람, 내린 사람을 두고도 남녀가 헷갈리고 옷의 복장과 뭐 그런 것들이 언론마다 지금 다르게 보도가 돼 있는데, 진실은 어떤 겁니까? 예, 그 UEF 소나타에서 내린 사람은 유병헌 씨의 운전기사인 양회정 네. 씨와 그의 인척으로 알려진 여성입니다. 네. 뭐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저희가 입수한 CCTV인데요. 지금 붉은색 원 안에 있는 게 예, 저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 소나타고요. 네. 조수석 측에서 내리는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있는 양회정 씨입니다. 네. 56세 양회정 씨가 누구시죠? 56세 남성으로 그 구원파 열렬한 신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유병헌 씨를 워낙 추종해서 도피를 하는 동안 운전기사로 쓰기에 적합하다라는 네. 판단 하에 발탁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전에는 금수원에서 시설 관리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옆에 함께 가는 그 짙은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양회정 씨의 인척으로 알려진 여성인데요. 뭐 일부 상복은 언론에 상복을 입고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혹시 저기 장례식장에 있는 어떤 뭐 조문객이냐 뭐 이런 추측도 나왔죠. 나왔었는데, 그런데 그것과는 무관한 거죠? 네, 보통 장례식장에서 여성들은 치마 저고리로 된 검은색 상복을 입는데 그 네. 치마 저고리 상복이 아니고요. 그냥 짙은 색 웃옷, 뭐 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양회정 씨의 처형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요. 양회정 씨와 인척 관계인 여성입니다. 네. 그 저희가 또 하나의 CCTV를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 아까 먼 곳에서 원거리에서 찍었던 CCTV에서 지금 저 장면은 그 주차장, 그러니까 장례식장 주차장을 빠져나온 다음에 인도를 걷고 있는 모습인데, 네. 저희 취재기자 한번 같이 저 똑같은 거리를 실제로 걸어봤죠. 예. 그랬더니 저 길을 저 두 사람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예. 걸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일반 젊은 기자의 발걸음보다 훨씬 빨리 걸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CCTV에서 보이는 약간 다리가 불편한 모습과 네. 다르다. 예. 일부러 불편한 모습을 보이면서
유병헌 씨로 보이도록 한 것이 아니냐. 그 대목이 궁금한데요. 원거리에서 주차장에서 찍었던 CCTV 내용을 보면 뭔가 다리를 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 CCTV를 실제로 본 기자에 따르면 보는 순간 다리가 불편한가? 네. 지팡이를 짚었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예.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차장 밖을 빠져나가서 걷는 모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다지 불편해 보이지 않고 굉장히 빠른 걸음이잖아요. 그래서 예. 50대 뭐 중반인 양회정 씨가 키가 유병헌 씨랑 비슷하기 때문에 모자를 눌러 쓰고 불편한 걸음걸이를 해서 예. 유병헌 씨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 아니냐. 예. 유병헌 씨의 대역, 또 가게무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까 저희 뉴스의 제목이 가게무샤였는데 가게무샤가 일본어고 그 주인을 주군을 대신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그림자 무사다 이런 뜻이지 예, 않습니까? 대역을 하는 사람을 가게무샤, 뭐 그림자 무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비슷한 키인 예. 양회정 씨가 예. 머리도 희끗희끗 하시더라고요. 공개된 예. 수배 사진을 보니까 네. 유병헌 씨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그 금수원 앞에서 열린 그 기자회견을 지켜봤는데 지금 금수원 앞에서 기자회견 말고도 지금 주변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오늘 오전 기준으로 해서 그 경찰병력 4개 중대가 4개 중대요. 예, 네. 4개 중대가 이제 금수원 일대를 둘러싸고 이제 경비 경색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그 검경이 보기에 순천 지역을 떠나서 혹시 금수원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겠냐, 네. 라는 그런 분석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주변에 구원파 신도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라든가 네. 산길이라든가 정문은 물론이고요. 예. 이런 지역을 계속 경비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벌써 이제 3일날 금손을 떠났으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제 그렇죠. 외부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리고 이제 자기를 지켜주던 예. 측근들도 이제 많이 구속이 됐고 그래서 오히려 가장 안전한 곳이 금수원이다라고 예. 유병헌 측이 판단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유병헌 측에서는 금수원이 가장 안전한 장소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열렬한 그 구원파 신도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사실 체포를 해야 되는 검찰과 경찰 입장에서는 금수원 안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수원 안에 들어가면 다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봐서 다시 들어가야 예. 되는데 네. 이제 이번에야말로 진짜 신도들과 경찰 병력과의 충돌이 발생해서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는 이런 사태이고 그 이전에 만약 금수원에 다시 들어가면 검찰이 지금까지 뭐 했냐? 예. 라는 비판이 아마 굉장히 크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금손에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만큼 막고 싶다는 뭐 그런 의미에서 사실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아마 경비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80명이 지금 인천지검하고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체포조로 한 8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핵심 정보는 그 사람들 내부에서만 공유가 되고 전국에 10만 3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굉장히 많은 숫자의 경찰 병력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아가지고 검거를 하는데 이게 손발이 잘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이제 25일 새벽에 그 별장을 급습했을 때 이들 80명이 추측이 돼서 급습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사실은 그 주변을 경찰 병력을 쭉 막아놓고 네. 이제 급습을 해서 도망가는 걸 잡았어야 했는데 그걸 못한 상황이 아마 이렇게 이런 지금 비판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검찰 얘기는 이 또 많은 정보를 경찰과 공유를 하다 보면 금방 새어나가서 오히려 체포에 이렇게 방해가 된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 예.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그럼 어쨌든 간에 하여튼간 그 유병헌 씨가 검경의 포위망을 유유히 빠져나가서 지금 어디인지 모르는 상태가 돼 있으니까 양자가 손발을 맞춰서 이 검거에 총력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유병헌 전 회장의 도주, 행로, 그리고 시간대별로 어떻게 도주를 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짚어봤고요. 그리고 금수원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 내용 들어봤습니다. 이번 뉴스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